안녕하세요. 식음료 관리사 강의를 맡게 된 이은주 교수입니다. 영국, 프랑스, 중국, 한국 등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음료 관리사로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니까요. 잘 들어주시면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식당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식음료 부분의 관리 과정 그리고 식당의 분류, 식음료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의 개념입니다. 외식 산업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어떠한 정의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영업을 외식 산업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서비스 산업이다. 그리고 운영 매뉴얼 및 서비스의 균일화가 특징입니다. 레스토랑의 어원 및 기원입니다. 레스토랑 어디에서 어원이 왔냐? 프랑스의 레스토레라는 거는 기력을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라는 게 유력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1764년에 미스터 블랑쉐 성이에요. 이분이 자기 성을 따가지고 레스토랑을 딱 지었어요. 거기 안에 레스토랑트라는 스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런 선언문을 써놨어요. 이 레스토랑 안에다가 신들이 먹는 기력 회복제, 데 레스토라티브 아니면은 뭐 데 레스토랑트 아니면은 뭐 레스토라티브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기에서 왔다라는 것도 많고요. 그러면 기원은 어디냐? 로마의 칼라칼라 대중목욕탕 주위에 음식을 제공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됐다. 아니면은 레스토랑은 여행자를 위한 수도원의 사원에서 식사와 숙식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게 유력하고요. 우리나라는 고려 이전부터 여행자와 상인을 위한 주막 이게 기원이다라는 게 이제 제일 유력합니다. 식음료 업장의 정의입니다. 영리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장소와 시설을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식음료 판매 및 제공, 휴식을 취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식음료 업장의 정의이고요. 그럼 기업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장소와 시설을 구비를 하고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가를 받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을 기업주 입장에서 식음료 영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고 피로를 회복하며 원기와 기력을 되찾으며 그 대가를 지불하는 장소를 이제 의미합니다. 업종과 업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업종은 한식, 일식, 양식, 중식,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고요. 명칭에 따른 분류는요. 레스토랑,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레스토랑, 일반 레스토랑, 그리고 커피숍이라고 하면 커피와 간단한 음식 파는 곳, 카페테리아, 우리 급식소 같이 직접 가서 셀프 서비스로 음식을 받아서 오는 곳, 카페테리아가 있고요. 다이닝룸, 요즘 많이 쓰이지 않아요. 호텔의 메인 레스토랑을 다이닝룸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레스토랑이나 그릴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철판에다가 직접적으로 음식을 굽는 것. 그러니까 야채라든지 육류라든지 뭐 해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그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제공받는 곳, 뷔페 식당. 내가 직접 가서 먹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음식 퍼서 먹을 수 있는 곳 뷔페 식당입니다. 런치 카운터, 카운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방장이 요리를 직접 앞에서 해주는 곳.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공받는 곳을 런치 카운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웨이터가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런치 카운터에 앉아서 고객 입장에서 먹는 입장에서 되게 즐거운 보기거리가 있으니까 또 지루하지 않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프레시먼트 스탠드입니다. 진열장에 음식을 진열을 해놓고 고객이 가서 직접 그걸 골라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을 리프레시먼트 스탠드라고 하고요. 드라이브인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이브인.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곳 드라이브인이라고 하고요. 스낵바입니다. 간단한 스낵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곳 스낵바, 그 다음 백화점 식당입니다. 백화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셀프 서비스 직접 가서 이렇게 음식 시키는 거로 가서 이렇게 받아서 와서 먹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굉장히 좋아요. 왜 회전율 좋게 만들어 놨냐?
빨리 드시고 나가서 다시 쇼핑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화점 식당, 인더스트리얼 레스토랑입니다. 요거는 구내식당 그리고 급식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델리카트슨,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빵이라든지 샌드위치, 간단한 음식 이런 걸 파는 곳을 델리카슨이라고 합니다. 식당 서비스에 따른 분류입니다. 네, 테이블 서비스 식당, 이건 웨이터가 테이블로 와서 직접 서빙을 해주는 걸 테이블 서비스 식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운터 서비스 식당, 카운터에 앉아서 직접 주방장이 요리를 해서 바로 내줄 수 있는 곳을 카운터 서비스 식당이라고 해요. 셀프 서비스 식당, 내가 직접 가서 먹을 걸 받아오는 곳 아니면 먹을 걸 퍼올 수 있는 곳, 뷔페 같은 데죠. 그래서 셀프 서비스 식당, 그 다음에 급식 식당, 우리 급식 알잖아요. 가서 이렇게 직접 음식을 받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급식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동 판매 식당입니다. 자동 판매기, 자판기 아시죠? 그거 거기에 음식이 있어서 딱 눌러서 내가 원하는 음식 받아서 바르게 먹을 수 있는 것. 호텔이라든지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 식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판기, 자동 판매기 식당, 그리고 자동차 식당이 있습니다. 푸드트럭 아시죠? 그게 트럭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자동차를 개조해서 식당으로 만든 것, 자동차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 서비스 형식입니다. 플래터 서비스. 요거는 러시안 서비스라고 많이 하는데요. 큰 플래터에다가 이제 음식들을 담고 고객에게 직접 이렇게 서빙을 해요. 웨이터가. 한 사람 한 사람씩. 굉장히 고급진 서비스다.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이게 조금 이 잡는 법, 식기 잡는 법, 서빙하는 법을 웨이터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플레이트 서비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메리칸 서비스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아메리칸 서비스. 근데 현재는 지금 거의 다 플레이트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플레이트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접시로 이렇게 탁탁탁탁 한 사람당 하나씩 탁탁 서빙하는 것. 그거를 플레이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계리동 서비스, 이것도 굉장히 고급진 서비스예요. 요거는 프렌치 서비스라고 해요. 계리동이라고 하면은 카트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레스토랑에서 쓰는 예쁘장한 카트 있어요. 그걸 계리동이라고 해요. 근데 보다 보면은 계리동 서비스라고 하면 그것도 있고 그 위에 캐쇼 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철판 같은 게 있어요. 그 위에 고기 같은 것도 얹고 그래서 고객이 보는 데에서 그거를 직접 잘라서 플레이트에 넣고 소스까지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바로 앞에서 해서 그거를 드리는 것, 이런 걸 프렌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교육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웨이터가 얼마나 숙련된지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숙련된 웨이터를 요구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뷔페 서비스. 뷔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퍼오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가장 적고요. 그리고 테이블 회전율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웨이터 숫자도 많이 필요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다른 서비스랑 다른 거는 이 웨이터들이 이제 플레이트 같은 게 만약에 얼마 이제 없다라 그러면 그걸 빠르게 채워줘야 되고 음식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채워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조금 다르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금 다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트레이 서비스입니다. 트레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큰 트레이에다가 플레이트를 여러 개를 담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이제 옮길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식당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양식당 하면은 프랑스 식당, 이탈리아 식당, 스페인 식당, 미국 식당을 거의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으로 나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비스의 정의입니다. 식음료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거에는 비생산적인 노동을 정의를 했고요. 현재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과 연계되어 제공되는 모든 활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에 의한 무형적, 비가시적 효용입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소유권을 이동을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교환 대상으로만 거래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소비자의 편익과 만족을 위해 경제거래상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 그리고 인적 서비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서비스가 다양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비스의 특징,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무엇이 있냐? 무형성,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분리시킬 수 없다. 비분리성. 우리가 상품처럼 저장을 못하잖아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장 불능성,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멸한다. 소멸성. 그다음에 이질성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내 동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무리 똑같이 해도 100%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질성을 지니고 있다. 그다음에 환불 불가능성. 내가 서비스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거를 환불하겠다 해서 했던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불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노동집약적이고 소비자가 참여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련의 활동이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품질 측정이 곤란하다. 품질을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일하게 좋은 품질을 고객께 제공하기 위해 규격화와 표준화를 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왜 규격화와 표준화하냐? 품질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늘 똑같고 동일하고 좋은 퀄리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에서의 서비스는 그럼 무엇인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할수록 긍정적이고 좋은 레스토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형성하고 가장 중요한 경쟁이 치열한 레스토랑 업종. 레스토랑 업종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차별화라는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요새는 이런 건 많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념일이라고 해서 뭐 따로 챙겨드리는 건 별로 없었잖아요. 요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하면은 뭐 조그만한 케이크라도 하나 더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고객께서 좋은 이미지, 좋은 이제 이미지를, 레스토랑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차별화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고객이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열한 업종에서 서비스의 차별화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에 어떠한 포인트, 어떠한 중요점이 있는지 3S로 알아볼게요. 3S입니다. 서비스의 3S 첫 번째 미소. 늘 스마일 하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incerity입니다. 성의입니다. 성의 있게. 그래서 늘 미소를 가지고 빠르고 성의 있는 서비스. 이게 서비스의 3S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되게 럭셔리 레스토랑에 가보시면은 밖에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럭셔리 레스토랑 갈 때 오히려 빠른 스피드를 못 봤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에 가면 정말 빠르고 능숙하게 일하세요. 60명의 고객을 맡기 위해 100명 이상의 직원들이 뒤쪽에서는 엄청 빠른 속도로 일하고 있어요. 겉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봤던 가장 손이 빠르고 가장 빠르게 일했던 곳은 프랑스에 있던 투 미슐랭 스타였거든요. 거기선 굉장히 빠르게 일을 한다. 그래서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잘 일해야 된다. 빠르게 잘 미소를 머금고 성의껏 일해야 된다. 이거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고요. 네, 1강을 통해서 식당의 분류와 서비스 특징을 배웠고요. 그로 인해서 식음료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같이 들으신 1강 어떠셨나요?
네, 제가 앞으로는 이제 더 제 경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딱 정리를 해서 드리는 강의들로 이어질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식음료 업장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재무회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비스에서도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찝어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다음 것도 다 수강을 잘 해주시고요. 그로 인해서 업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